동갑내기 대학 동기 2명이 있습니다. 비슷한 대기업에 들어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요. 연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서 두 사람의 자산을 비교해보니 A씨의 경우 신혼집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후 갈아타기를 반복했고 현재 순자산이 1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B씨의 경우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고 월급 모아 저축을 했지만 현재 순자산은 3억 5천입니다. 같은 출발, 같은 연봉이었는데 10년 후 자산 격차는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실제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대학 동기 간의 자산 격차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 동기 서울 김부장이라고 불리는 A는 대학교 졸업 후 서울 음마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16억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방 아파트를 매입했던 지방 박차장 B의 경우 해당 아파트는 7천만 원의 가격 상승이 생기면서 어디를 거주했느냐, 어디를 매수했느냐에 따라 극명한 자산 격차가 발생합니다. 25년 4월 중앙일보 기준 서울 아파트 2분위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방 6대 광역시 같은 분위는 2억 2,394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에 집을 샀어도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진 건데요.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2006년 대비해서 현재 152 수준, 반면 지방은 105 수준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산 사람과 지방 아파트에 집을 산 사람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선택이 재테크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느냐, 매매로 시작했느냐, 아니면 지방에 집을 샀느냐,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을 샀느냐, 첫 집에서 멈췄는가, 아니면 갈아타기로 자산을 키웠는가. 이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수억 원의 자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실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봉 20년 모아도 서울 내 집 마련은 넘사벽, 청년에서 81%는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집 마련 꿈은 삼산조각 났다. 서울 고소득 전문직도 집 사기 어렵다. KB부동산 기준 26년 3월 서울 아파트 3분위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157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면 이런 영상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10억으로 서울 아파트 어디를 살 수 있는지, 10에서 15억 서울 수도권 추천 아파트, 서울 10에서 15억 대단지 신축 추천,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한 13억에서 15억대 아파트 추천, 서울 10에서 12억 아파트 추천하는 영상, 지금 볼만한 11에서 13억대 아파트 리스트 등 물론 말씀드린 영상들은 대부분 양질의 정보가 가득한 좋은 영상들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 10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상당히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잣돈이 1에서 2억대인 20대나 30대 분들, 신혼집을 전세로 할지 매매로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일단 6에서 8억대 서울 아파트로 첫 발을 디디고 그 이후 갈아타기를 통해 자산을 키워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집이 아니라 첫 번째 집을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30살에 종잣돈 몇천만 원으로 인천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산 게 아닌데요. 그렇게 인천에서 시작해서 경기도로 그리고 서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지금도 갈아타기를 통한 강남 입성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잣돈 1, 2억으로 첫 집을 6에서 8억대 사고 그 집을 발판 삼아 다음 집으로 갈아타는 구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전략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은 무려 18주 연속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토어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반등하고 있고 마포구나 강동구 등 서울 중위권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심해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좋은 아파트 하나를 잘 사두는 게 중요해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뉴스 흐름도 보입니다. 서울 집값에 밀린 30대 경기주택 3건 중 1건 샀다. 대출 유광 마지노선 30대 몰리는 구로나 성북구. 30대가 이끈 서울 첫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56%. 서울 상급지를 사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분들은 경기도로 밀려나고 그나마 서울 안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출 유가원에서 살 수 있는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같은 중저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 27일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규 주담대가 막혔고 두 번째, 생애 최초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네 번째,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해당 아파트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20대, 30대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수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LTV 80%라서 6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LTV 70% 한도 6억에 걸리면서 5.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현금 부담이 커진 건데요. 여기에 지난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LTV 70%였던 것도 40%로 강화되었고 대출 외에 청약, 세금에서도 오히려 우리 같은 20대, 30대가 내 집 마련하기엔 더욱더 어려운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불리한 포지션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해야 했던 20대, 30대 실수요자들이었는데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20대, 30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혼집은 매매로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 동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전세로 시작한 B씨와 매매로 시작한 A씨의 10년 후 자산 격차는 10억이 넘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는 순간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자산 상승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요. 지금 종잣돈 1에서 2억이 있다면 신혼집을 전세에 묶어두지 말고 6에서 8억대 서울 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비규제 수도권 지역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도 대출 6억 한도 안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상승의 첫 번째 계단을 마련해 줄 단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6억 안에서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입니다. 이번 대출 6억 한도 규제가 오히려 일정 가격대 아파트에 수요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19년 12월에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정책이 나왔을 때 10억 내의 단지들이 순식간에 가격이 15억으로 붙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6억 대출로 매수 가능한 단지들, 즉 매매가 8에서 10억대 사이에 서울 중저가 지역이나 수도권 중상급지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등의 단지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세 번째,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이 줄었더라도 정책 상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디임돌 대출 기준으로 생애 최초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LTV는 이제 70%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2%대 금리로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금리 4에서 5%와 비교하면 금리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중복 실행도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설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살 때부터 인천 분양권 투자를 시작으로 부동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충남 지역 갭 투자, 경기 남부권 분양권 2건, 서울 재개발 빌라에 법인 투자, 그리고 성북구 대단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명도, 인테리어, 임차 세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7번의 투자를 하면서 청약, 분양권, 경매, 재개발, 갭 투자를 모두 경험해 보니까 사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청약 공부를 하면 청약이 답 같고 경매 공부를 하면 경매가 답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강사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 수강생들이 시기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20대, 30대,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10억에서 15억 아파트 상담 영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종잣돈 1에서 2억으로 신혼집을 매매로 시작하고 갈아타기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다룬 콘텐츠는 정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이야기이고 이 구간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가 10년 후 자산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차이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울 첫집 매수자의 절반이 30대입니다. 주식을 팔고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30대도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만큼 다들 절박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움직이다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지역에, 잘못된 단지를 샀을 때 생기는 시행착오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내 집 마련 필요성을 깨닫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면서 알게 된 것들, 7번의 투자를 통해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인사이트들을 한 권의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이 전자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25년, 26년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과 저평가 지역과 단지를 선정하는 저만의 5가지 기준, 갭 투자, 경매, 분양권 중 지금 사이클에 맞는 방법, 그리고 디임돌 대출, 보금자리론, 정부 대출 정책 이후 전략까지 대출 총정리,
서울 중저가 지역 중 지금 주목해야 할 단지 분석 등 원래 간단한 PDF 전자책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쓰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수백 건의 부동산 서적과 수많은 현장 임장 경험, 7번의 투자 시행착오를 모두 녹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분들과 실패한 분들의 자산 격차는 10년 후 어마어마해집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돈 쓸 곳들이 많아지고 종잣돈 만들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면 그 손실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젊은 시절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쌓아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 시간은 정말 아깝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에 맞게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폰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 퀄리티에 불만족하시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오늘은 26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과 20대, 30대가 지금 어떤 전략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연봉 2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시대, 청년 81%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서울 첫집 매수자의 절반이 30대라는 통계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한 한 발자국이 성급하게 내딛는 10발자국보다 낫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저평가 지역 분석, 대출 정책 정리, 청약 정보 등 20대, 30대 내 집 마련에 도움되는 영상들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